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불이나 침몰한 대성호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어제 발견됐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인데요.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신원을 밝히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시신을 실은 경비 단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화재로 두동강나 침몰한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해군 무인 잠수정이 수중 탐색을 벌이다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에서 약 44m 떨어진 지점과 50m 지점에서 각각 시신 한 구씩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 한 구는 1시간 반 만에 수습돼 현재 시내병원에서 신원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하고 옷까지도 불에 탄 것으로 추정돼 육안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대성호 실종 선원일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실종자 가족 DNA 대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양된 사체에서는 구명조끼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고 차기 상태는 우아래 검정색 계통인데 약간 탄화된 형태로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시신 한 구는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류가 강해져 오늘 오전 수습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시신 발견은 대성호 사고 발생 19일 만으로 사고 직후 실종 선원 1명이 발견된 뒤 처음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나머지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어짜빗배 대성호는 지난달 19일 제주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에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 감독을 잘해보겠다며 카지노 전담 부서를 만들고 업계 출신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걸까요? 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긴 했지만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15년 카지노 업계 관리 감독을 위해 신설된 제주도 카지노 감독과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며 업체 경력이 있는 55살 고모 씨를 부서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업체와의 유착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법원은 직무 대가성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업체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업계 부사장이 지원 부서를 확인하자 고 씨는 잘 부탁드린다고 답합니다. 부사장은 바로 인사 담당자에게 고 씨의 직원 자녀인 A와 통화를 지시하고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튿날 전화를 달라는 고 씨의 메시지에 바로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업무를 진행하라며 지시한 뒤 아버님이 카지노 감독과에 있고 과거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전합니다. 이후 부사장은 과장에게 직접 일 처리를 지시했다며 고 씨에게 사과까지 합니다. 고 씨가 부사장에게 수시로 카지노 변경 허가 내용과 보도자료, 반대단체 성명서 등을 보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초에 제주도는 이러한 업계 사정도 잘 알아야 관리 감독이 된다. 이런 이유로 카지노 업계 출신 인사를 채용을 한 건데 사실 이건 관리 감독이 아니고 같이 이제 그런 혼탁함 속에 같이 그 행동을 한 거거든요. 법원은 카지노 업계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자녀를 취업시켜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체와 유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민선 7기 취임 이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주도 소속 개방형 직위는 모두 33개로 2015년 8개 직위에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급별로는 모두 도청 팀장급인 사무관 이상이며 부이사관과 서기관도 15명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면서 숙박시설이 공급 과잉이라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업 적자를 견디지 못한 호텔들이 실제 문을 닫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에서 30년 넘게 영업 중인 한 관광호텔. 지상 8층 규모의 120개 객실을 갖춘 3성급 호텔로 제주 시내 대표 관광호텔 중 하나지만 오는 26일 문을 닫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누적된 영업 적자를 견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 객실 수는 늘고 단체 관광객들은 줄면서 이 일대만 벌써 호텔 3곳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사드로 인한 단체 관광객이 현재 제주 방문이 중단돼 있고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단체들이 감소하면서 도내 그 숙박업은 경영 악화를 계속 초래하고 있는. 현재 도내 숙박시설 객실은 7만 4천여 개, 7년 사이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를 감안할 때 하루에 필요한 평균 객실 수는 4만 6천 실로 하루에 2만 8천 객실이 계속 남아도는 꼴입니다. 신축 호텔들이 계속 들어서는 데다 제살깎기식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지은 지 오래된 호텔들부터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제주도가 이제라도 강력한 공급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이제 인허가를 주지 말고요. 이 관광객 오는 추세를 보면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계가 진출을 막는 이러한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숙박시설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객실 수는 지난해보다 2,000실이나 늘어나면서 숙박시설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높은 임대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JDC의 제주 첨단 리슈빌 청약 마감 결과 평균 2.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추진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마감한 결과 391세대 모집에 총 1,026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4일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332세대 모집에 292건이 접수돼 미달됐습니다. 한편 첨단 과기단지 내 한화 제주 꿈의 그리는 분양 당시 평균 218대 1, 제주시 봉계동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평화로 제주 관광대 입구 지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0월 134개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평화로 관광대 입구가 하루 54,779대로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평화로 엘리시안 골프장 지점과 중산간도로 도로교통공단 지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교통량이 가장 적은 지점은 대한로 청수리 마을회관으로 하루 1,296대가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 특례 개발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 사업으로 공원을 개발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대구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는 도량동 일대에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30%는 민간 건설업체가 맡겨 아파트 3,300가구를 짓게 하고 나머지 48만여 제곱미터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몰제 대사입니다. 대사이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면적도 넓고 이래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주변 집값이 폭락하고 교통난이 가중된다며 공원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3,300세대를 지어가지고 주변 아파트 값을 폭락시키고 또 교통지역을 만들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은 구미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 의회는 도량동 공원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가결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줬습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는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며 주민 소환 운동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작은 학교의 경우 폐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통학과 거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가 좁고 굽이진 시골길을 달려 산골짜기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안녕 보람. 참 보람이야. 중1 여학생을 태운 택시는 잠시 뒤 또 다른 마을에 들러 여중생 2명을 더 태웁니다. 마치 스쿨버스처럼 학생들을 다 태운 택시가 도착한 곳은 화순 동면중학교입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5월부터 도입한 에듀택시입니다.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등 등하교길이 먼 학생들은 이처럼 택시를 타고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택시업체에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요금과 시간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거의 40분, 50분 잡아먹는데 택시를 타면서 이제 10분으로 줄어들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스쿨버스가 아닌 스쿨택시는 전남 지역 130여 개 학교 700여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 통학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골 학교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이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자 학생들을 보내주는 가족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사 관사를 허물고 새 집을 지어 전학생 가족에 주겠다고 하자 전국 각지에서 입학 문의가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시에서 많은 경쟁과 사교육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지금 이렇게 사택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 10년간 전라남도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0개이고 학생 수는 8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노력이 폐교 흐름을 반전시킬 수는 없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통학 지원이라든가 간사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학생 수 감소 문제. 이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부모들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은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구름 많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대기질 깨끗하겠고요. 야외 활동하기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로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7도,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7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내 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관리자가 찬반 클릭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성 댓글을 한 달여간 50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운영하는 암행 순찰차가 위반 행위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2달 동안 암행 순찰차 한 대를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등에서 운영한 결과 속도 위반 등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 108건을 단속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이 21건, 난폭 운전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1,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국 동포가 1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베트남인이 4,900명으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등록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주항에 전원 공급 설비가 갖춰집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항 등 전국 13개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항은 새해 3개 선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3개 선석에 모두 설치됩니다. 정박 중인 선박들이 전기를 얻기 위해 엔진을 사용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제주항에 전원 공급 설비가 설치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정도가 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3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 11개 건설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민간 부분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건설 활성화와 공공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